중인 김태우라고 합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딥러닝 경량화와 LLM의 최적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세션도 꽤 오버랩이 많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기술들이 있냐보다도 LLM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량화 분야에서 LLM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변화했는가, LLM의 특징 때문에 어떠한 경량화 기술이 더욱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카이스트랑 외국 몇 대학에서 좀 더 연구를 경험이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15년도에 노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노타라는 기업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에 창업을 했고 처음엔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AI 솔루션을 올리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AI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스마트폰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2017년도부터 이제 이런 AI 솔루션을 이제 핸드폰이 됐던 인베디드 시스템이 됐던 온 디바이스에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경량화 회사로 저희는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엔비디아나 ARM이나 굉장히 전 세계 되게 유수의 그 반도체 회사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은 반도체 회사가 AI 솔루션을 본인 반도체에 올릴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의 AI 솔루션을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는지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크게 네츠프레소라는 AI 최적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솔루션을 데이터부터 고객이 가장 좀 고민을 덜 하면서 반도체에서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접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됐거나 아니면은 차량 내에서 쓸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토픽이 앞서서 오늘 LLM 이제 주제다 보니까 좀 더 서버 사이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요. 크게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시야에서는 AI의 개발 트렌드가 양쪽으로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더 작은 기기로 가자. 라고 해서 뭐 차량 내 반도체 아니면은 조금 더 인베디드 시스템, IoT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엣지형 AI 시스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점점 좀 큰 쪽으로 가서 거의 저희 흔히 말하는 AGI 좀 더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길로서 좀 더 모델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커져가는 AI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서버 사이드 쪽 이렇게 양분화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더 이제 서버 사이드에 맞는 일로 좀 많이 최적화되고 있고, 오늘 이제 챗GPT, LLM, 뭐 스테이블 디퓨전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경량화하는 일과 이제 LLM을 경량화하는 일, 이것도 좀 다른 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LL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뭐 저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애니악 뭐 굉장히 큰 컴퓨터가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작아져서 지금 모두의 데스크탑에 다 노트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처음엔 굉장히 큰 핸드폰이 나왔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작아진 핸드폰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이 챗GPT나 레르는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의 시작인 거고 언젠가는 이것이 더 작아져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구동되는 시기가 무조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하게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주된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AI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는 뭐 LLM도 그렇고 엣지도 그렇고 다 통용되는 이제 플로우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AI 모델을 만들게 되고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compression with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경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컴프레션 한 다음에 모델을 재학습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모델을 이제 compression without train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트레이닝을 다시 하지 않아도 경량화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이런 걸 적용한 다음에 컴파일이란 거 하는데요. 컴파일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이 쓰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고차원적인 언어를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꿔주는 이런 거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역을 얼마나 쉽게 해주냐에 따라서 기계가 효율적으로 돌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AI 모델을 실제 기기에서 돌릴 때 그 기기에서 돌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효율성을 많이 좌우합니다. 근데 기존의 엣지 AI 시스템이나 많이 있었던 이제 AI 개발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LLM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모델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재학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모델링을 바꿔서 시도하는 방법이나 컴프레션 위드 트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옵티마이징 기술 중에 좀 뒤쪽에 있는 기술들, 컴프레션 without training이나 컴파일이나 디플로이 쪽의 기술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은 앞서서 윤세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숫자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0, 1, 0, 1 이런 이제 숫자로만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3.14 뭐 이런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몇 개의 비트를 할당하느냐가 이제 컴퓨터에서 기존에 쓰는 이제 수의 체계인데요. 기존에서는 FP32라고 해서 32개의 01 비트를 이제 32개 바이트를 저희가 부여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를 부여하지 말고 16개만 부여하십시오. 혹은 8개만 부여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를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저장도 가능하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퀀타이제이션에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이라 해서 딥러닝에서 그 모델이 계산되기 위한 이제 숫자들이 필요한데 웨이트와 그 액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그 딥러닝 안에서 쓰이는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둘 다 인트8로 퀀타이션 해야지 오퍼레이션도 효율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LLM에서는 액티베이션을 이제 인트팔로 퀀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웨이트밖에 퀀타이제이션 못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웨이트만 인트팔로 만들어봤자 오퍼레이션은 인트팔과 FP32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진짜 효율적으로 돌려면 둘 다 인트팔로 받아야 되는데 액티베이션 FP32면은 제대로 돌 수 없는 거고, 현재는 그래서 디퀀트라고 해서 인트팔을 그냥 FP32로 다시 바꿔가지고 연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디컨트라는 작업이 더 늘었으니까 더 느려지는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더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걸 인트8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초기 연구입니다. 아직 퀀타이제이션도 그래서 제대로 LLM에서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흐름이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MIT의 송한이라는 교수님께서 스무스 퀀트라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좀 더 잘 해보고자라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초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파시피케이션이란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윤세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프루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라는 건 보통 그냥 커다란 수가 그냥 2D 매트릭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저희가 뭐 수원 수직 때 행렬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 그런 행렬에서 중간중간에 몇 개를 0으로 빵꾸를 뚫는 거는 이제 unstructured pruning이라고 하고 긴 줄 하나를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거를 structured prun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트럭처 프루닝을 하면은 실제 이 행렬이 크게 작아지니까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하고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뜻을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스트럭처 프루닝은 0으로 빵꾸를 뚫어봤자 전체 행렬의 크기는 같으니까 실제 연산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근데 LLM이 오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특징이 생겼고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 이 스파시피케이션 0으로 빵꾸 뚫는 게 일정 수준으로 이상으로 0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85%에서 90% 정도의 수가 0으로 빵꾸가 뚫려진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스파스한 매트릭스 연산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한 60% 정도의 0의 개수를 만들었을 때 약 1.7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의 인퍼런스 속도 개선이 있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초기 연구고 아직 많이 성숙되지 않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컴파일러 런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웨이트의 값을 바꾸거나 액티베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연산되는 게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주된 이제 그 핵심 요소가 있다라면은 모델을 이제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잘 패러렐라이징, 잘 뿌려주고 병렬화해주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LM 자체가 하나의 GPU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GPU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GPU들끼리 통신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서 미리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패스트 트랜스포머나 딥스피나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제 LLM으로 인한 어떠한 경량화의 흐름이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오늘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짧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외에 있는 오픈AI, 챗GPT나 이런 걸 쓰는 것 대비 국산에서 LM을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만의 이제 유스 케이스가 있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니치한 니즈까지 오픈AI가 다 만족시켜 주진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서 토대로 출발해서 LLM에서 수요를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나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 기업이 잘 받침해 주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라 좀 이렇게 발표를 좀 갈무리 해보고요. 요약을 드리자면은 LLM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이지만 매우 큰 연산을 동반하고 언젠간 무조건 작아질 거고 언젠간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LLM의 특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량화와 최적화 기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주요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연구적으로 강점이 있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